자, 폭력,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일까? 우리 지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책에서 그, 이 책을 보고 일단 폭력에 대해 어느 정도 폭력에 어느 정도 알게 되었는가, 그거에 대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 진짜 완전 꽤 많이 알게 됐어요, 진짜. 폭력에는 그, 뭐, 때리거나 막 그런 것만 포함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게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저도 폭력이 그냥 때리는 것보다 그냥 말로 폭력이 드는 것뿐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남에게 마음에 의한 상처를 주는 것도 폭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선배 네, 저도 이 책을 통해서 보통 이제 우리가 뭐 물리적인 폭력이나 뭐 언어 폭력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그런 폭력 외에도 뭐 차 불평등도 폭력이고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폭력이고 폭력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그렇다면 나도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구나라는 그러한 또 반성이 들기도 했고, 그래서 이 책이 나를 폭력으로 몰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이 폭력적이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보고 아, 나는 폭력을 당하고 있진 않은가 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 저는 그렇게 폭력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가끔 그, 그 살짝 뭐 직원 정도 왔는데 그건 예, 그냥 장난으로 받아가서 읽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정도로 뭐 폭력은 당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선배, 네, 저는 뭐 폭력을 당하는 입장보다는 혹시 제가 폭력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나라는 그런 반성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생으로서 학생을 가르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어쨌든 뭐 이렇게 언어적 폭력이라던가 뭐 이렇게 그런 폭력적인 행위들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과거에는 교육이란 이름으로 이 책에서 정의에 따르면 그런 폭력적인 모습도 있었다라는 점들을 반성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재윤, 저는 뭐 친구 사이나 가족 사이에서도 따로 이렇게 당하는 폭력 같은 것도 있지만 혹시나 제가 말이나 이런 걸로 친구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나 그런 게 살짝 의심되긴 합니다. 네, 그러면 전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재윤이. 어, 저는 이 책의 첫 번째 장에서 폭력하면 뭐가 생각이 나나요? 라는 그 제목이 조금 특이했는데, 그 뭐지? 고통이 결호라면 특별한 장면이나 사람의 얼굴이 떠올리지 않고, 만약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이 떠오른다면 폭력을 몇 번 경험해봤을 경험상이 높다고 되어 있었는데, 다시는 이 책을 처음 읽고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떤 게 생각났는지,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폭력은 저는 그냥 뭐지? 다른 사람 특정 얼굴이 아니라 그냥 때리는 장면을 상상했는데 제가 폭력을 한 적은 없지만 당한 적도 없기 때문에 이 말이 정확히 맞는 건가? 이렇게 살짝 의심이 들긴 했습니다.
그럼 김지훈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음, 저는,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렇게 당하거나, 저는,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좀 장난이라고 좀 생각을 뭐, 장난 정도만 쳤지, 그렇게 폭력 정도는 사용하지 않는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이 선배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네, 저는 뭐 폭력하면 떠오른 것들이 어린 시절에 집에 아버지가 엄해셔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시거나 아니면 뭐 집어 던지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일단은 가정에서의 폭력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떠올랐고 또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뭐 뺨을 때리거나 아니면 뭐 커다란 아, 자루 같은 걸로 뭐 엉덩이를 내리치거나 막 등짝을 내리치거나 뭐 이런 폭력도 생각났고 또 뭐 이렇게 전쟁 요즘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쟁 안에서 막 이렇게 어 폭탄이 터지거나 그래서 사람들 향해 뭐 총을 쏘거나 뭐 서로 뭐 이렇게 막 뭐 총알 총 개머리판으로 뭐 이렇게 얼굴을 가격하거나 뭐 이런 여러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책 18쪽에 폭력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생각해 본다면 자신은 어떤 모습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그 폭력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폭력은 되게 친근하게 다가와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 우리 생활에 늘 함께 있는 근접한 친구 같지만,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되게 착하게 생겼지만, 마음속에는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범죄자 같은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김지호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잠깐만요. 다시 한 번만 얘기 좀 해주세요. 그 18쪽에 폭력을 이유화해가지고 만약에 폭력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생김새와 성격은 어떨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뭐라고 해야 돼? 생김새나 뭐 성격 그런 거 따지는 건 아니고 그냥 그 폭력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선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는 폭력을 의인화해서 뭐 그림을 그린다라면 일단은 막 아주 근육질에 우락부락한 그런 사람들 그리고 막 좀 무섭게 생기고 눈알을 부라리고 주먹이 크고 뭐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폭력에는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성폭력, 미디어 폭력 이렇게 네 가지가 전쟁도 있지만 그 사회에서 이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자신은 어떤 폭력이 가장 사람에게 위협이 가해지고 물론 다 위험하지만 가장 위험한 폭력은 어떤 것일까? 아니면 마음에게 피해가 있는 폭력은 어떤 것일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위험하고 마음에 피해가 큰 폭력은 가정폭력인데, 왜냐하면은 늘 항상 믿고 함께 살아왔던 가족인데, 이렇게 버림을 당하면 친구한테 이렇게 폭력을 당하는 것보다 나를
나와 함께 지내었던 가족에게 받는 피해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지호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어, 어, 제가 생각해도 가정폭력인 것 같은데, 그, 가정폭력은 그냥 그,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조차 그, 친구가 없는 경우에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그 가족조차 가정폭력을 당하면은 그,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이 가정폭력에서 그냥 제가 생각할 때 가정폭력은 그냥 기분 자체만으로 폭력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너무 어려, 에, 그, 좀 위력이 센 폭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선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도 가정폭력이 가장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이런 것들은 가족의 도움이라던가 뭐 경찰 뭐 이런 것들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가정 폭력 같은 경우는 외부로 알려주기도 쉽지 않고 또 가정 폭력의 피해를 어떻게 나중에 극복할 때 결국은 또 가족들을 다시 봐야 되기 때문에 가정 폭력 같은 경우가 제일 곤란하고 해결되기 힘든 일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책 16쪽 보면 폭력에 관해서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는 사전적인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폭력의 사전적 정의란 신체적인 공격 행위 등 신체적인 공격 행위 등 불법한 방법으로 행사되는 물리적 강제력. 법한 방법으로 행사되는 물리적 강제력을 폭력이라고 사전에는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음, 신체적인 공격 행위 등 신체 공격, 주먹으로 때리고, 뭐 칼로 찌르고, 몸과 관련된 어떤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등이란 말은 뭐야, 지우? 네? 등이란 말은 뭐야? 어, 여러 가지를 뜻하는, 그렇지. 등이 붙는 것과 붙지 않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 신체적인 공격행위, 등이란 말이 붙으면 신체적인 공격행위 말고도 이와 유사한 다른 기타 여러 가지가 붙는 거야. 그래서 신체 공격행위 말고도 이와 유사한 어떤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뭐라고? 불법. 불법한 방법이라는 게 뭐야, 재윤이? 법으로 통하지 않는, 어? 법이 아닌, 뭐라고, 재윤아? 그러니까 법에 맞지 않는, 법에 맞지 않는. 그러면 합법적인 폭력도 있다는 거야? 합법적인 음, 신체 공격 행위가 있다는 거야? 지금 네? 합법적인 신체적인 공격 행위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건 없죠? 어, 근데 있다라는 거야. 응? 경찰이 도둑을 체포하기 위해서, 강제로 무슨 이렇게 팔을 꺾고 수갑을 채운다던가, 뭐 조직폭력배를 때려잡기 위해서 경찰이 뭐법 맺힌다던가, 이런 것들은 공권력, 국가의 어떤 그런 힘으로 합법적으로 행사되는 물리적 강제력이라는 거야. 그거는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폭력. 그건 폭력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 사전에 따르면, 이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법적인 정의에 따르면, 그런 거는 폭력이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면 또 정당방위라고 혹시 들어봤어? 네, 상대방이 널 때렸어. 너가 그걸 뭐 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폭력을 행사했다. 그러면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 폭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당방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불법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이른바 물리적 강제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 물리적 강제력. 뭐 신체 접촉을 한다는데 그것들이 물리적 강제력이 아니라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이었다면 폭력이 아니다라고 해서 어쨌든 이 사전적인 정의는 폭력을 아주 좀 좁게 행사하고 있어. 그래서 뭐 남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 쓰는 주먹이나 발 또는 몽둥이 따위의 수단이나 힘, 넓은 뜻으로는 무기로 억누르는 힘, 이런 식으로 이제 폭력에 대해서 주로 이제 신체에 대해서 가하는 물리적 강제력, 불법적인 이런 것들을 이제 폭력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책에서는 폭력을 단지 이러한 폭력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폭력도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여기 뭐야 사전에 정의된 폭력을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관적인 폭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반면에 주관적인 폭력 말고 뭐도 있다? 객관적인 폭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에는 이 저자에는 주관적인 폭력과 뭐가 있다? 객관적인 폭력이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주관적인 폭력이 바로 우리들이 사전에 정의된 보통의 폭력이라는 거야. 자, 주관적인 폭력이 뭐래? 19쪽. 응? 주관적인 폭력이 뭐래? 19쪽에. 쭉. 네. 명확히 우리 눈으로 알아챌 수 있는 폭력. 명확히 우리 눈으로 알아챌 수 있는 누가 뺨을 때렸다. 누가 주먹으로 코를 때렸다. 얼굴을 때렸다. 누가 총으로 쐈다. 누가 칼로 찔렀다. 이건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다고. 야, 이거 폭력이다. 이런 주관적인 폭력. 아까 여기 이 폭력이 주관적인 폭력이죠. 재윤이, 그럼 객관적인 폭력은 뭐라는 거야? 마이크 꺼져 있다, 재윤아.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폭력. 이게 뭔데? 쉽게 알아채는 폭력이 뭔데? 예를 들면, 어, 뭐, 편견 같은 걸 갖고 있거나, 응? 어, 그 다음 주 상대, 예를 들어 생각해놨잖아. 어, 반장 후보로 모두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추천하는 경우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여야 한다는 규칙을 정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해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를 추천하지 않아서 출마하지 못한 아이에 대한 아이가 받는 상처. 어, 때리거나 위협을 가한 것이 아닐지라도 반장 후보에 출마하지 공부 못한 아이는 그와 마찬가지로 상처, 고통을 겪을 수 있으니 말이다 해서 이걸 또 보고 우리가 객관적인 폭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객관적인 폭력은 이 책 뒤에도 나오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객관적인 폭력에는. 25쪽. 그 신분 같은 응? 신분 사회나 그런 것 같은 신분과 능력 차이도 응. 그렇게 자, 25쪽에 보면 사회가 뭐 하거나 불평등하거나 불공정한 관계로 겪게 되는 폭력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폭력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객관적인 폭력이다 객관적인 얘기할 수 있어. 아까 공부 잘하는 아이만 반장에 추천되고 공부를 못한 아이는 후보로 추천되지 못했을 때 그럴 때 공부 못한 아이 입장에서 내가 공부 못한다고 반장을 추천되지도 못한다니
그런 것들이 이제 뭐야?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들이 폭력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음. 재윤이가 자기 생파에 초대하는데 잘생긴 애들만 초대하고 잘생기지 않은 애들은 초대를 안 했다. 그랬을 때 그것도 뭐가 될 수 있다? 응. 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지우, 근데 음, 그게 폭력이 진짜 될 수 있어? 아니, 반장 선거 나가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을 추천하고 공부 못하는 애 추천 안 하면 그게 폭력이야? 네가 생각할 때? 그게, 그, 왜 그러냐면은, 음, 그 폭력이, 어, 그,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는 폭력이 아니겠지만은, 음, 공부를 못하는 친구한테는 음. 그게, 그, 따돌림 당하고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따돌리는 그게 거야? 폭력이, 아니, 그 공부 잘하는 애가 반장을 잘할 거다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는 저 반장 못할 거다 해서 추천 안 하는 건데 그럼 지가 공부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왜 폭력이냐고 선생님은 묻는 거지. 걔를 따돌리는 게 아니잖아. 반장 안 시키면 따돌리는 거야? 그게 아니라, 어, 넌 이러니까 이러면 안 돼 하고 그냥 아예 차별을 시키는 거라서 응, 그거에 대해서 친구가 너무 그거에 대해서 친구가 응. 너무 슬프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걸 지우 너도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 공부 못하는 애 있으면 누굴 추천해? 반장으로? 공부를 잘하거나 어, 못하는 친구 상관없이 어, 그냥 이 반장을 어, 잘 이끌어가고 응. 그런 친구한테 해줄 것 같아요. 지우는, 그럼 지우는 폭력적이지 않네? 그렇죠? 어. 채연이는 어떻게 생각해? 공부 잘하는 애를 반장으로 추천하면 그게 폭력이야? 공부 못하는 아이들한테 폭력이야, 재훈아? 말 꺼져 있다, 재훈아. 어린이처럼 이렇게 몸에는 남지 않지만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처럼 응, 만약에 그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만 뽑으려고 하다 보면은 응,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뽑히지 못한 아이는 응. 공부를 못해서 뽑히지 않았다는 그런 애들한테 상처를 받거나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근데 반장을 뽑으면서, 네, 아니, 내가 뽑고 싶은 사람 뽑는데, 네, 그게 왜 폭력이냐고, 쌤 얘기는. 내가 걔를 뽑기 어, 싫어서 안 뽑았는데, 그게 왜 폭력이냐고. 어, 그러면 재윤이나 지우가 이렇게 투표하면, 재윤이, 지우가 뽑지 않은 사람한테 네가 폭력을 행사한 거야? 음, 근데 왜 폭력이라고 하냐고, 이 측에서는 도대체. 음, 차별한, 응? 차별하면서 응, 그, 뭐지? 아무도 그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자기들만의 규칙을 만들어서 응. 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해야 될 것들은 쌤이 지금 말을 일부러 꼬고 있는데, 이 책에 따르면 출마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이라고 있어요. 즉, 재윤이가 출마하고 싶어. 내가 뭐 우리 반을 잘 이끌 자신도 출마하고 싶어. 근데 지우가, 재윤이 너 공부도 못하는 게 뭘 출마야? 야, 반장은 공부 잘하는 애들 하는 거야. 너 따위가 무슨 반장이야? 라고 해서 재윤이의 출마를 뭐 했더라면? 막았더라면, 그런 게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폭력,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야. 폭력. 그런 게. 어? 지우가 뭐 내가 공부 잘하는 애가 더 반영을 잘할 것 같아서 투표했다. 그게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네, 출마하려는 것 자체를 막는 것들.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생각할 것들이 어, 반장을 잘하는 것과 그 반장을 좋은 반장이 되는 사람은 꼭 공부를 잘해야 되는 법이 없,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어요. 없다는 거야. 즉 좋은 반장이 되는 것과 공부를 잘하는 거의 상관관계가 일이 아니라는 거야. 공부를 잘해야만 좋은 반장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런 점에서 아까 재윤이나 지우가 말했듯이 반장은 반을 잘 이끌 수 있는, 조종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지, 그게 공부의 능력과 일치하진 않는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얼마든지 좋은 반장이 될 수 있다라면 그 아이에게도 반장할 수 있는, 반장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다? 공부 못하는 아이에 대해서 폭력이 되는 거다라는. 우리가 어떤 그 선입견을 가지고서 반장은 공부 잘하는 애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배제한다라면 그런 것들이 바로 뭐야? 폭력이고, 그런 폭력은 사실은 그게 폭력이야. 때린 것도 아닌데, 뭐 한 것도 아닌데,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폭력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객관적 폭력. 객관적 폭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쪽에 자, 말과 글도 폭력이 된다 해서 우리가 언어 폭력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언어 폭력을 다른 말로는 또 무슨 폭력이라고 부르는데, 응? 말과 글고 행사하는 폭력을 무슨 폭력? 24쪽에 24쪽에, 아, 24쪽에, 자, 주먹으로 때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적인 폭력이라 했어. 물리적 강제다. 물리적 폭력이라 했어. 근데 그 주먹을 쓰지 않고도 말과 글로 행사하는 뭐 악플을 단다던가, 뭐 이런 것들, 말로 욕을 한다던가, 이렇게 행사하는 폭력 우리가 무슨 폭력? 상징적인 폭력. 상징적인 폭력이다. 상징. 이런 말과 글 우리가 상징. 구체물이 아닌, 상징어, 상징.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소라는 어떤 그 구체물이 있는 거잖아. 근데 요 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 글자로 우리는 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 말도 마찬가지. 소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소라고 말할 때는 음매하고 하는 어떤 그런 실제 구체물인데 그거를 소라는 낱말, 단어로 우리가 그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 이런 상징적인 폭력. 이런 상징적인 폭력이 왜 문제라는 거야? 어, 자, 물리적인 폭력은 몸에 상처를 줘. 피가 네. 나게 하고,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고, 이런 몸에 문제를 일으켜. 상징인 폭력은, 저 마음속에나 그런 마음의 상처를 정신적으로 남기고, 마음의 상처가 오히려 몸의 상처보다 더 깊고 오래 가기 때문이다. 여기 뭐 맞아가지고 무슨 뭐 코뼈가 부러졌어. 근데 그 코뼈 부러진 건 다시 이제 수술하고 뭐 하면 다시 제대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마음에 한번 크게 입은 상처는 오랜 기간 동안 회복되지 않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징적인 폭력이 물리적인 폭력 못지않게 그렇게 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까 객관적인 폭력 중에 이 책에는 뭐한 것도 폭력이라고 했어? 불평등도 폭력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금수준이 흑수준이 이렇게 빈부의 차, 신분과 능력 차이로 미래를 제한해 버렸더라면 이것도 폭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 구조적 폭력, 이 불평등한 사회가 바로 사회 구조적 폭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사회 구조적인 폭력으로서 여기 26쪽에 뭘 예를 들어놨어? 어, 어, 사회 경제적인 회사 같은 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 구체적으로 뭘 예를 들어놨어? 음, 회사에서 그 아, 직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응. 다른 그 피해를 받는 거? 자, 여기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네. 임금을 더 막 그 뭐 다 5%씩 무슨 뭐 이렇게 깎기로 했어. 또는 뭐 임금을 그냥 작년 받은 임금을 그대로 동결하기로 했어.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사회구조 폭력이 될 수 있냐는 얘기야. 이 책은 왜 그때 사회구조 폭력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지우? 네? 어, 재윤이, 음, 이 책에서 이것들이 사회구조 폭력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네. 그 결정을 고용주와 상부에서 정한 후 통보되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침에 아랫사람들은 꼼짝 못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즉, 지우나 재윤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 지우나 재윤이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지우나 재윤이가 그걸 결정하는데 참여하지 못해. 아, 막 부모님이 결정해버려. 쌤이 결정해버려. 그리고 너희들한테 일방적으로 그걸 하라고 그래. 이럴 때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사회구조적 폭력이라는 거야. 사회구조적 폭력. 아무리 그게 해야 될 일이라지만 나의 문제인데 나랑 직결된 문제인데 내가 그러면 참여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결정돼서 나는 싫든 좋든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보고 사회구조 폭력이라고 이 책에서는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사장이 야 임금 뭐 10%씩 깎아 라고 내 월급이 200만 원에서 20만 원 깎아서 180만 원 깎이는데 네. 그걸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그냥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깎아 라고 해서 난 따를 수밖에 없어. 기분 나빠도. 아, 그럴 때 이걸 뭐라고 그런다? 사회구조적 폭력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지훈이나 재윤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회구조적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게 많이 있겠지. 응? 너네가 뭐를 결정하지 못한 뭐 너희들은 예를 들면 뭐 현장 체험 학습을 가고 싶어. 네. 응? 근데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이번 현장 체험 학습 안 간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뭐 해버린다. 어? 그랬을 경우에 너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뭐야? 사회구조 폭력이 되는 거야. 뭐 시험을 본다 안 본다 이런 결정도 사실은 시험을 보는 건 누구라는 거야? 우리. 지우나 학생. 재훈이라는 거야. 근데 지우나 재훈이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어른들이 시험을 보기로 했다. 뭐 시험을 없애기로 했다. 이런 걸 결정을 해버린다. 그럼 그런 것들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사회구조 폭력이 될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거야. 네. 지우, 네? 그런 게 폭력이야? 네가 보기에? 아니면 이건 그런 건 폭력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음, 폭력인 것 같아요. 왜? 어떤 점에서? 어, 애초에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것 자체가 좀 폭력인 것 같아서. 재현이는 어떻게 생각해? 음, 저는 이렇게 뭐지? 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게, 약한 사람도 사람인데, 자- 그렇게 피해를 보는 것이 그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그런 사회구조 폭력을 얘기했고, 그 외에도 또 폭력으로서 26쪽에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 모도 폭력이라는 거야? 26쪽이요? 어.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을 자기가 결정 못하고 통보받아갖고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폭력이라고 했고, 그 26쪽 그 밑에 부분에 보면, 가운데 중간 밑에 보면, 이런 것도 폭력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야? 음, 특정한 사람에 대한 편의가, 응? 그, 특정한 응. 사람에 대한 그 잘해주는 편의가 그렇지. 그 두 다른, 글자로 뭐라고 그래? 어,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잘해주는 거, 혜택을 주는 거. 어, 특혜? 특혜. 그럼 특혜 받은 사람이 폭력을 당했다는 거야? 특혜 받지 못했다는 사람이, 못한 사람이 폭력을 당했다는 거야? 특혜를 받지 못한 사람. 특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폭력을 당했다는 거야. 어? 네, 놀이공원에 갔는데, 지우가 줄 서 있는데, 재윤이가 놀이공원 거기 사장님 딸 친구라고, 재윤이는 막 놀이공원 그냥 가서 막 줄도 안 서고 막 그거 태웠더란 얘기야. 네, 그러면, 사장님 딸 친구니까 사장님이, 우리 딸 친구야? 야, 너 놀이기구 마음껏 타. 여기 줄 안 서고 타도 돼. 라고 딸 친구한테 잘해줬어.
그럼 이게 지우 너한테 폭력이야? 지우야? 에? 그게 너한테 폭력이냐고. 폭력이게 하죠. 왜? 왜냐면은 음. 이게 제가 그때까지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의 기분을 아예 진짜로 왜 나는 안 돼? 왜 나는 안 되고 쟤만 돼? 아, 화나 하면서 넌 그 사양딸 친구가 짜증나기도 아니니까. 되니까. 넌 사양딸 친구가 아니니까 안 되는 거고, 재윤이는 사양딸 친구니까 되는 건데, 이유가 있잖아. 예? 재윤이는 사장딸 친구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너는 사장딸 친구가 아니니까 줄 서야 되는 거고, 이유가 있잖아. 그렇다고 해도 아, 이거는 애초에 그렇게 특혜를 준 거면은 아니 왜 그렇다고 왜 나만 안 되는 건데 하면서 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응. 사장하고 그렇지. 그 이게 특 지우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그게 폭력이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줄 서서 뭐 했다는 거야? 기다렸다는 거야. 네. 그런데 재윤이를 중간에 먼저 타해버리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은 더 오래 기다리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럼 폭력을 가한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이 책의 주장은. 이런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면 그 특혜라는 것들은 결국은 그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것을 빼앗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도 특혜 역시 폭력적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쪽에는 또 어떤 폭력이 나와? 정치적인 폭력? 정치적인 폭력. 이것도 사실은 객관적인 폭력에 해당되는, 즉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어떤 네. 폭력이다라고 죠. 그래서 정치적인 폭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대?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거죠.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소수의 세력을 강화하는 것. 정부나 정당이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정치적인 폭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폭력에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런 폭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구조적 폭력, 불평등한 구조적인 폭력 이런 것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길러야 될 것도 있다고 그랬어. 29쪽. 구조적인 폭력들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이걸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대? 음, 지금, 사람들이 재은이. 그 스스로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진실을, 아닌데. 그 진실을 알아차릴 수 있는 생각의 힘을 기르는 것. 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 지우? 진실을 알아차릴 수 있는 생각의 힘을. 지우야, 네? 왜 대답을 안 해? 물었잖아. 네. 응? 네. 대답하라고. 쌤 질문했잖아. 못 들었어요. 뭘 하고 있는데 못 들어. 너 카메라 끄고 있고, 그러면 선생님이 네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지, 딴짓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쌤이 얘기했잖아. 너네가 카메라 끄는 거는 끌 수 있어. 근데 그 네. 전제는 너네가 수업을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간다는 거 전제에 두는 거 아니야. 네. 네. 근데 왜 자꾸 아까도 재윤이가 진행하는데, 뭐, 폭력에 대해서 자신이 그리고 있는 이미지라고 그랬는데 엉뚱한 소리 하고, 어? 지금도 이렇게 흐름을 놓치고. 자, 지금 몇 쪽 하고 있는지는 알아, 지우? 지금 몇 쪽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쩔 거야, 이걸. 재윤이 몇 쪽이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29쪽이요. 29쪽 보고 있고. 진실을 알아챌 수 있는 생각이 뭐야, 재윤이? 평적인 사고. 비평적인 사고야. 비평적인 사고를 할 줄 알아야, 그래야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잘 보이지 않는, 아까 여기 이런 객관적인 폭력, 그런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다. 라고 이 책에서는 주장하고 있고, 이런 비평적 사고를 길러야 한다. 라고 이 책에서는 또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0쪽에 또 다른 폭력이 나와. 아까 이게 정치적인 폭력, 뭐 이런 폭력이 나왔는데 30쪽에 나오는 폭력은 무슨 폭력이야? 쭉, 파일이 인정하지 않는 문화적 폭력, 어, 문화적인 폭력. 자, 문화적인 폭력은 뭐래? 쭉, 쭉, 문화적 폭력이 뭐래? 쭉이야 대답 안 하니? 네. 문화적 폭력이 뭐냐고? 문화적 폭력이 뭐냐면은, 그,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폭력 중 하나가 문화적 폭력이고, 문화적 폭력은 사상이나 철학, 예술, 사회, 연원 등 통해서 행사되는 폭력을 말한다. 자, 사상, 철학, 예술, 사회, 여론 등을 통해 행사되는 폭력을 보고 문화적 폭력이라 한다. 자, 문화적 폭력의 예를 하나만 들어봐. 구체적인 예를. 음,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음, 편가르기 하여서 음, 부적응자 또는 이렇게 병이 있는 사람들로 몰아가는 그런. 음. 자, 32쪽에 나오지. 그래서 여기 보면 소수자 집단이 폭력의 대상이 되곤 한다 해서 동성애자들이라던가 특정 인종이라던가 아동과 여성이 열등한 존재로 배척받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적 폭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이나 철학, 예술, 사회 여론 안에 그러한 폭력적인 것들, 뭐 이 사회 여론, 우리 사회에 사람들 사이에 뭐 난민들은 뭐 도둑놈들이야. 라는 어떤 그런 사회 여론이 퍼져 있다. 그럼 그런 거 역시 뭐라는 거야? 문화적 폭력이라, 문화적 폭력. 또는 뭐, 옛날에 그 뭐, 남녀는 뭐, 차이가 있다. 남녀는 다르다. 그러니까 여자는 뭐 집안 살림 해야 된다. 이런 사상, 유교 사상이 있다. 그럼 그런 유교 사상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문화적 폭력? 문화적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이 책이 저자는. 네. 어? 그럼 과연 그런 것들이 문화적 폭력이라고 볼 수가 있냐라는 얘기야. 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이렇게 문화적 폭력을 얘기할 수 있냐. 근데 이 저자는 바로, 뭐 하지 않으면, 32쪽, 아까 지현이 얘기했었는데, 문화적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대? 어, 아까 지현이 얘기했었는데, 이런 문화적 비평적인,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비평적인 사고? 무슨 사고? 비평적인 사고? 앞에 잘 안 들려서 무슨적인 사고? 비평적인 비평적 사고? 사고는 아까 얘기했던 거고, 그런 구조적 폭력을 인식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이런 문화적 아, 폭력을 행사하지 않기 위해서, 문화적 폭력에 대처하기 위해서 해야 될 시우, 네. 어떻게 된대? 어, 저자가 내놓은 해결책 있잖아, 31쪽에. 문화적 폭력에 맞서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문화적 폭력을 맞서기 위해서, 음, 음, 몇몇 사람들의 뭐 대상으로 주거나 제재를 가하고, 여기서 제재를 가한다고 해서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지는 태도나 생각, 감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잖아. 예, 그러니까 결국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라는 되는 거야? 것은 다름을 수용하는 태도를 갖는 거. 그렇지, 뭐? 발음을 수용하는 태도를 갖는 것.
즉, 소수자가 다수와 같지 않아도 괜찮다. 어? 다수와 같지 않은 소수를 보면서 저것도 이상한 것들이야. 라고 비난하고 저것들 왕따시키고 저것들을 뭐 어떻게 하려고 하면 그건 폭력이라는 거야. 그냥, 서로 뭐 할 수 있다? 그럴 수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어? 아니, 지우나 재윤이가 뭐 이렇게 나중에, 대학을 졸업했어. 그러면, 이제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네 왜 직장에 안 들어가니? 이상한 애들이네. 게을러 빠졌네. 무능력하네. 이러면 이런 것들이 문화적 폭력이라는 거야. 어? 또 너네가 직장 얻었으면 너 결혼을 해야 되는데 왜 결혼 안 하냐는 거야. 그럼 그것도 역시 뭐라는 거야? 문화적 폭력이라는 거야.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지. 왜 아예 안 낳고 사냐고. 그럼 그런 것도 뭐라는 거야? 문화적 문화적 폭력이라는 폭력. 거예요. 즉, 이 책에서는 다름을 수용하는 태도 갖는 거. 결혼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대학 졸업해서도 직장을 뭐해? 안 가질 수도 있는 거지. 네, 어? 또 뭐, 결혼해서도 아기를 안 낳을 수도 있는 거지. 네. 이런 식으로, 다른 것들을 뭐 할 수 된다? 수용해야 된다. 근데 우리 사회는 수용하지 아니하고 특히 어른들이 뭐야? 추석에 이제 모여서 너 취직 언제 할 거냐? 너 결혼 언제 할 거냐? 너 자식은 언제 낳을 거냐? 이런 식으로 그것들을 자꾸 강요하다는 거야. 전통이라는 음, 이름으로 강요하다는 거야.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문화적 폭력. 문화적 그것도 폭력. 문화적 폭력이 될 수 있다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바로 다름을 수용해야, 아까 결혼 안 할 수 있다, 자식 안 낳을 수 있다, 다름을 수용해야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재윤이나 지우, 어른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야, 너네 장가 안 가냐? 너네 시집 안 가냐? 너네 애 안 낳냐? 너 취직 안 하냐? 걱정이 되고, 지우나 지훈이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잖아. 근데 네. 이런 말도 폭력이야? 지우? 지우야? 네? 질문했잖아. 쌤이. 네. 그럼 네가 반응을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너 지금 나한테 폭력적인 거 알아? 나 지금 계속 마음에 상처 입고 있는 거 알아, 지우야? 어, 죄송합니다. 어우, 재윤이, 어떻게 생각? 어, 그 사람들이 걱정돼서 하는 말은 맞긴 맞는데, 응, 그걸로 인해서 그 대상이 피해를 받고 있고, 응,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폭력이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응. 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는 과거에 그런 거는 폭력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이 책에서는 바로 그런 것들도 폭력이 될 수 있다. 라는 어떤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폭력이 도대체 왜 이렇게 끈덕지게 있느냐, 라는 부분에서 폭력과 관련돼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6쪽에. 폭력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 왜 폭력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음, 폭력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폭력을 행사하는 게 또, 계속 있지. 그 다음에 또 뭐, 어, 왜 폭력을 행사한다는 거야?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서 그렇고, 또, 지호 지금 몇 쪽 보고 있어? 제가 지금 40쪽, 36쪽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또 뭐 있어, 재윤이? 바로 그 다음 나오잖아, 계속. 폭력은 양으로 그 잘잘못을 측정할 수 없다. 아니. 네가 조금 아까 폭력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여겨서라고 했고, 또 그 다음에, 네. 뭐 나왔냐고 계속 읽으라고, 재윤아.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어쩔 수 없다는 핑계, 폭력을 쓸 수밖에 없다는 핑계, 그 다음에 아, 정당하다는 핑계로, 정당하다. 폭력을 지금 정당하게 사용하셨다는 거야. 정당하다는 거야. 네 번째. 어, 나쁜 상황을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다는 나쁜 핑계로. 상황을 그냥 빨리 끝낼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폭력을 쓰는 거를 당연시 여기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저자는 음,
이런 이유라도 폭력을 쓰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한 거야. 아까 폭력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지우 이 자식이 지금 자꾸 수업 흐름을 놓치고 하는 거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가 선생님 소리 버럭 지르고 너 이놈의 새끼 너 이따 나와 너 몽둥이인데 한 대 하고 협박하고 막 욕하고 그러면 지우가 바짝 졸아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막 할 거 아니야. 얼마나 효과적이고 얼마나 빠른 방법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폭력을 쓰고 싶다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 어쩌쪽에도 막 떠들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막 몽둥이 들고서 막 책상을 막 두들기면서 이놈 시키 조용히 하네 하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 애들이 금세 조용해지잖아. 네. 그 얼마나 폭력이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야. 그 사람들이 폭력을 쓰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진다는 거야. 어? 뭐, 야, 말로 어쩔 수 없다는 핑계. 내가 말로 하고 싶지. 근데 말로 하는데도 안 듣는 걸 어떻게 해? 내가 말로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얘기했는데도 그거 안 듣는 걸 어떻게 해? 뭐 때려야지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또 정당하다는 핑계.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먼저 날 때렸단 말이에요. 제가 댐비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맞고만 있어요? 가 때려야지. 지금 이스라엘이 그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먼저 우리를 뭐 했다고 그래요? 공격을 해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어요. 인질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십 배, 수백 배 해서 공격해갖고 저놈들을 혼내주는 게 그게 정당한 거예요. 나쁜 상황을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다.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폭격을 하면서 이거 빨리 이 전쟁 마무리 지으려면 더 빨리 뭐 해야 된다? 더 많은 폭력을 써서 빨리 끝내는 게 낫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폭력을 계속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쓰고 있다는 거야. 네. 근데 이 저자는 이렇게 빠르고 효과적이다. 어쩔 수 없다. 정당하다. 나쁜 상황을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은 필요하다. 폭력은 어쩔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이 저자는 반론을 하고 있다고. 지우, 뭐라고 반론하고 있어? 음, 응? 어, 대윤이 뭐라고 반론하고 있어? 폭력은, 응. 양으로 그 자잘못을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폭력은 양으로 그 잘잘못을 측정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37쪽의 마지막 문장. 지우 읽어봐. 네, 37, 폭력은 결과보다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 폭력의 결과보다 그 의도가 뭔지,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쪽에 이 폭력은, 그 다음에 폭력이 또 어떤 특징을 말하고 있어? 권력과 38쪽에. 같이 폭력과 같이 어울려 지내고 있다. 권력과 어울려 지내고 있다. 그래서 권력이 높은 지에 행사하는 힘이 폭력이고 그 힘이 폭력으로 정당한 것을 만들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너네한테 소리 지르고 이놈의 새끼 막 이렇게 욕하고 그런데도 선생님이 뭐야? 너네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정당화한단 말이야. 부모님이 자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들, 국가가 권력으로 국민들을 짓누려고 하는 것들, 이런 폭력들,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이거를 문제없다, 정당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역시 문제다, 잘못이다라고 이 책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폭력은 꼭 뭐하는 사람들? 힘센 사람만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더라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힘 약한 사람들, 네. 또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39쪽에 나오고 있는 마음속의 폭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 없는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자기 밖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형편없게 만든 사람이나 사회를 뭐한다? 원망한다. 그럼 마음속에 그런 또 원망을 담고 있으니까 그거를 왜? 폭력으로 내놓는다는 거야. 그리고 지난 8월인가 대전에도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분당인가 어딘가에서 아주 이런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들이 있었지. 지난 8월에 우리가 아주 깜짝 놀랐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어 우리나라에? 어, 어, 잼, 어? 음, 이 일과 관련된 일 떠오르는 거 없어? 음, 어떤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뭐 칼로 그냥 아, 막 찔러버린 거잖아. 네. 그 사람이 그 음. 원한 있는 것도 뭐하고 갔는데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사회적 불만 이런 것들을 그냥 무차별 그냥 힘 약한 사람들에게 찔러버렸던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바로 사회를 원망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그렇게 폭발한 거라는 얘기. 그럼 40쪽에 폭력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대, 지우? 첫 번째. 어, 폭력을 한 번 사용한 사람은 그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중독성을 갖게 된다. 폭력은 중독성을 갖게 된다. 한 번 행사하면 또다시 폭력 행사가 되는 거야. 또 폭력은 일종의 감정적인 해방감을 주기도 한다. 감정적인 해방감을 줘서 뭔가 이렇게 폭력 행사가 나면 뭐가 뿌듯하고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또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42쪽에 폭력도 아까 중독된다고 그랬는데 그 뿌듯함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또 다른 뿌듯함을 위해서 또 폭력을 더 강력하게 행사한다는 거야. 마약 중독하고 똑같은 거야. 마약을 마실 때 처음에 그 기분 좋은데 그걸 두 번, 세 번 하는데 그거 첫 번째 걸 못 느끼니까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그러다 보니까 마약이 완전히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난폭한 폭력도 중독이 되면 더 세게, 더 세게 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된다는 거야. 하지만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42쪽에 셋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재윤이. 반대로 폭력을 당하거나 혹은 관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폭력은 공포와 혐오감을 느끼게 해. 사람들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을 원치 않아. 그래서 이런 감정을 우리가 느끼게 할 수 있는 장면이나 상황을 피하게 되지. 피하게 된다, 피하고. 폭력을 당한 사람들, 폭력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 자체를 피하려고 한다는 거야. 원래는 그 폭력을 해결해야 되는데, 맞서 폭력을 멈추게 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다 음, 보니까 그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폭력을 아무도 안 막으니까 계속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외에도 지금 이 책에는 여러 가지 폭력에 관한 그런 문제점들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 폭력을 행사한 사람 스스로가 그것이 잘못된 사실이라는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점, 이것도 상당히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고, 54쪽에 보면, 자, 폭력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것들 뭐야? 54쪽에. 음, 우리 모두가 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음, 폭력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보는 이해. 그렇지. 폭력은 무슨 인성이 아주 나쁘거나 아주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람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우나 재훈이나 쌤이나 모두가 다 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응? 그리고 네. 그동안에 우리가 바라봤던 대로 폭력은 단지 뭐 때리고 뭐 이런 것만 폭력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뭐야? 폭력이 될 수 있다. 있다. 또 이렇게 비평적 사고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폭력들도 인식하는 어떤 그런 태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런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뭐 손쉽게 아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렇게 보이지만 하지만 그건 단지 일시적일 뿐 오히려 그 상처가 나중에는 더 큰 문제를 불러
일으킨다라고 이 저자는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저자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폭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 건가? 과연 이 저자가 말한 것들처럼 폭력이 이렇게 다양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사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리적인 폭력으로 제한적으로 생각할 건가? 또 이러한 폭력이라는 상황에 여러분들이 닥쳤을 때 과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이 책에서는 이제 폭력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자신을 지키는 방법에서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례 보겠습니다. 차례 여기 5단원. 폭력으로부터 소중한 나 지키기. 첫 번째, 어, 어떻게 하는 거야? 응? 첫 번째. 탓하지 않기. 탓하지 않기. 지우나 재윤이가 폭력을 당하면서도 자기의 탓을,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뭐 해서. 근데 그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꾸 하찮은 것 발견하기. 자꾸 하찮은 거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폭력을 당하고만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래도 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던가, 한번 째려봤다던가, 내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뭘 노력했다던가 해서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거를 자꾸 발견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자기 스스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만의 안전지대 만들기. 나만의 안전지대 만들기. 그래서 그런 폭력이나 이런 두려움 뭐 이런 것도 있었을 때 그걸 풀 수 있는 방법들. 뭐 축구라던가 아니면 뭐 내가 어디 뭐 침대에 이불 속에 들어가 있으면 난 괜찮다던가 그런 안전지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네 번째, 기대고 비빌 언덕 찾기. 기대고 비빌 언덕 잡기.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그 고민을 상담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그런 비빌 언덕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이 폭력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우, 예. 없는 세상을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된대? 어, 첫 번째는 6단원 차례 보고 있는 거 맞아? 예. 그 폭력 없는 세상을 위하여 첫 번째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 첫 번째는 그 저거 안 보고 있었구만. 계속 5단원 할 때까지. 재윤이만 계속 얘기하던 저거. 지우, 네. 너 그럴래, 자꾸? 네? 너 계속 속 흐름 안 따라올래? 아니요? 지금 뭐 하는지 모르잖아, 지금. 재윤이, 폭력 없는 세상에 첫 번째 뭐?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 지우야, 재윤이하고 지우 너의 차이를 알겠어, 지금? 왜 쌤이 지우 음, 너한테 화내는지 알겠어? 음, 왜 내가 너를, 속 흐름 안 따라오고 있다고 의심하는지 알겠어? 예, 재윤이는 지금 어디 하는지 금방, 선생님이 뭐, 재윤이한테 특별히 뭐 알려준 거 없잖아. 예. 똑같이 지금 수업하는데. 왜 재훈이는 얘기가 대답하고 지우는 대답 못하는 건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우가 뭐 특별히 IQ가 낮아가지고 못 따라온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아니요. 아니잖아 그게. 자, 난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 선생님한테 이렇게 욕 먹어도 불구하고 지우가 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지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대 지우야. 두 번째는 음, 두 비파적 번째는 사고 기록. 비판적 사고 기르기. 비판적 사고 기르기. 아까 비평적 사고, 여기 비판적 사고. 도대체 이 원인이 뭔지,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비판적 사고 기르기. 세 번째는,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기. 우리는 보통 폭력이면 폭력으로 맞서서 정당화하는데,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이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거야. 이게 쉽지 않지. 어? 뭐, 마하트마 간디, 그 다음에 뭐, 마틴 루터 킹, 뭐 이런 사람, 톨스토이 이런 사람들이 다 평화적인 어떤 그 비폭력 평화를 얘기했었는데, 이게 사실 우리들, 보통 사람들 쉽지가 않지. 끝으로 지우 뭐, 또 함께 손잡기.
함께 손잡기. 연대 나가야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혼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는, 비폭력으로 맞설 수 없지만, 연대할 때, 폭력 없는 세상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내용들이 이제 여기 책에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고뭉치 우리가 힙합이다라는 힙합에 관한, 재윤이 힙합 아는 노래 있어? 힙합이요? 힙합. K-팝은 아는데 힙합은 잘 몰라요. 지우는 저는 그렇게 노래를 좋아하진 않아서. 자, 그 사고뭉치 우리가 힙합이다라는 거에는 힙합이라는 장르에 대해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 같은 거 검색해 보면 힙합 노래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래퍼들이 힙합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음악을 책으로만 이렇게 읽는 거는 뭔가 다르지. 음악은 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힙합도 찾아서 몇 개 듣고 함께 다음 주에 이야기 나누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